주식시장의 극심한 부실로 인해 하루 평균 47명의 개인 투자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매일 조용히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차량을 상상해 보십시오. 투자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5배나 급증했습니다. 뉴스에서 시장 지수는 계속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귀하의 계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불운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만 진짜 범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숨겨진 적은 수만 년 동안 당신의 두개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원시적인 생존 두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의 짐승들로부터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 뇌가 이제 당신의 은행 계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익을 내고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뇌의 정체를 밝히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심리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매일 47명이 파산하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 금융균열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종종 괴로워합니다.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느리거나 단순히 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파산 신청에는 동일한 심리적, 행동적 지문이 각인됩니다. 법원 통계는 무서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금융붕괴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버텼지만 지금은 시장에 진출한 지 1년도 안 되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 손실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가 무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위가 높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능은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의 과시는 더 깊은 수렁을 낳는다. 문제는 IQ가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뇌의 화학적 상태입니다. 차분할 때 내리는 결정은 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리는 결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는 시장 변동폭이 미미한 반면 평균 개인 계좌는 상당 부분 증발했습니다. 라인 20일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의 손실은 항상 시장 지수의 전체 하락보다 훨씬 나쁩니다.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잔인한 저주처럼 매년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왜 같은 전기판에서 사고팔고 하나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돈을 가져오는데 당신은 빈손으로 남아있나요? 정보나 지식의 격차만으로는 이러한 체계적 손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행동 경제학에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컴퓨터가 아니라 고대의 생존 기계입니다.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이 뇌는 우리 조상들이 매일 생존하도록 돕는 목적으로만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을 피하고 보자마자 먹이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본래의 두뇌 구조는 디지털 금융시장의 한복판인 21세기에도 여전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한때 야생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했던 반사신경이 이제는 우리의 계정을 죽이는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덤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즉시 도망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멈춰서 바람인지 사자인지 확인하면 안 됩니다. 망설이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과일이 눈앞에 보이면 내일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으므로 즉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에서는 이러한 도망가기와 지금 먹기 반사가 정확히 귀하의 이익에 반하여 작동합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져 매도하게 되고 가상의 손실이 실제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작은 이익이 생기면 수집 본능은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MRI 스캐너를 사용하여 우리 머리 내부에 이러한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정이 손실을 보고하는 순간 공포처리센터인 편도체가 즉시 켜집니다. 동시에 논리적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억제됩니다. 즉, 돈을 잃으면 뇌는 투쟁 아니면 도피 모드로 들어가 이성을 조종석에서 쫓아낸다. 라인 40일 잘라내야 할 때 손실이 점점 늘어나고 인내심을 갖고 버텨야 할 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실수는 재정적으로 작은 흠집을 깊은 상처로 만들어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오늘 47명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뇌 구조는 현대 금융시장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두뇌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운영체제를 해킹할 수는 있습니다. 적의 전술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존 본능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심리적 함정, 즉 손실 전 동결 현상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엘 캐네만에게 수여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와 그의 동료인 아모스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손실과 이익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전망 이론은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같은 돈을 벌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몇 배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을 해봅시다. 확실히 10달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200만 달러를 받을 기회를 위해 동전을 던지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작은 이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작은 이득을 붙잡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100만 달러를 잃을지, 아니면 동전을 던져 200만 달러를 잃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잃을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대다수가 특정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전 뒤집기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익 앞에서는 소심하지만 손실 앞에서는 미친 듯이 무모해진다. 카흐네만은 이것을 정량화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잃는 고통은 100만 달러를 얻은 기쁨보다 2.5배 더 깊습니다. 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되어 판매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손실 회피 증후군입니다.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육체적 현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뇌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5% 손실이 무해해 보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라인 60일. 조금만 참아라는 그 달콤한 거짓말은 뇌의 일시적인 진통제다. 20%에서는 초기 이익 목표가 사라졌으며 이제 유일한 꿈은 해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시장이 돌아서 그것을 구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30%, 그 다음 40%가 되면 역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클수록 손실을 줄이는 것이 더 불가능해집니다. 5천만 달러를 잃는 고통은 2천만 달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손실을 입는 것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용기나 확고함이 아닙니다. 이는 타조가 위험을 감지하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는 폭탄을 쥐고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전술이 재정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잔혹한 통계가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이 좋아하는 투기주나 소형주는 한번 폭락하면 결코 예전의 고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시뇌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고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상처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 팔 전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5%에 머물면 한 달치 월급만 잃게 됩니다. 하지만 50%에 도달하면 축적된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된 자본의 50%를 되찾기 위해서는 남은 자본에서 100%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문제는 수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구멍이 깊을수록 돌아가는 길은 더 가파르고 미끄러워집니다. 카흐네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손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What if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오늘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돈을 손에 가지고 있다면 현재 가격에 그것을 살 것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유일한 합리적인 조치는 주저없이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두뇌에는 족쇄처럼 우리를 묶는 손실된 돈인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라인 81.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타고난 생물학적 본능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뇌가 아직 차분할 때 콜드 트레이딩 규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감히 손실을 줄이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기 이익 실현이라 불리는 또 다른 침묵의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소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잡초를 먹이기 위해 장미를 잘라냅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주식은 빨리 팔고 하락하는 주식은 붙잡는 경향이 있다. 2020년 개인 계정 20만 개를 분석한 결과 이 적나라하고 가슴 아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주식을 팔 확률은 손실이 나는 주식을 팔 확률의 2배입니다. 연한 녹색 계좌를 보자마자 그 계좌가 증발할까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팔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빨간색을 보면 반전에 대한 잘못된 희망을 품고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왜? 원시적인 두뇌는 즉각적인 5% 이익을 즉시 따야 하는 달콤하고 익은 베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전에 지금 먹으세요는
우리 조상들의 궁극적인 생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한 무리의 야생 동물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매도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뇌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진정제이다. 한편 손실을 붙잡는 것은 두뇌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포트폴리오는 나쁜 정원과 유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잘리고 잡초에 물이 뿌려집니다. 전설적인 피터 린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 꽃을 뽑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씁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 급증, 수익성 있는 산업, 강력한 현금 흐름 등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인상의 이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단지 수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다. 반대로 주가 하락에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는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현재의 확실성을 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라인 101. 1초도 지나지 않은 채 돈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순간 바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에 팔겠다. 이런 조건이 바뀌면 팔겠다는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새겨야 할 법칙이다. 이 미리 결정된 규칙은 뇌가 도파민이나 코티솔로 가득 차 있을 때 통제하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20%의 수익성이 있고 가격 인상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세요. 돈을 잃고 있고 원래 구매 이유가 잘못되었다면 희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잘라주세요. 간단하게 들리지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빠지는 엄청난 심연이 있습니다. 뇌는 논리적 순서도가 아닌 화학 반응에 따라 작동하므로 우리가 자신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이익이 15%에 도달하고 목표가 20%가 되면 매도 충동은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가려움증으로 변합니다. 손실이 10%에 도달하고 정지 손실이 7%에 도달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과 싸우려는 의지에 의지하는 것은 처음부터 패배할 운명의 전투입니다. 해결책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결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대형 상호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우월한 두뇌 구조를 갖고 있을까? 아니, 그들도 인간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부족한 비밀 무기, 즉 절대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따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알고리즘과 엄격한 제도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거래합니다. 더 잔인하게는 개인 투자자의 심리적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점수판을 보면 기관은 6.6%, 외국인은 3.9%, 개인은 3.3% 감소한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주식 코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은 감정적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규율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체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라인 121. 이러한 알고리즘은 1초의 망설임이나 후회 없이 즉시 명령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눈 깜빡할 사이보다 빠른 밀리초 속도로 거래하며 1초에 수천 건의 주문을 실행합니다. 기계는 가격이 하락해도 두려움을 모르고 가격이 상승해도 탐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격이 손절매 지점에 도달하면 즉시 판매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즉시 이익을 얻습니다. 속도가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소규모 군중의 심리를 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이 어느 가격에 촉발되고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매도하는 순간 그들은 묵묵히 싼 가격의 주식을 모을 것입니다. 반대로 탐욕이 당신을 서둘러 매수하고 정상을 쫓게 만들 때 그들은 그 불씨를 당신에게 부드럽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 운영 구조입니다. 돈은 약자의 손에서 강자의 손으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휴대폰의 트레이딩 앱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치 소형 카지노처럼 보입니다. 앱 디자인 엔지니어들은 색상과 소리를 통해 두뇌 자극을 극대화하도록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계속 깜빡이고 숫자가 실시간으로 춤을 추며 주문이 일치할 때마다 팅팅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며 사용자를 높은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계정이 녹색이면 뇌는 행복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방출하여 천재가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계정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액으로 펌핑되어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르가즘과 지옥 사이를 오가며 중독성이 강한 순환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식 중독자의 뇌는 목마른 도박꾼의 뇌와 똑같습니다. 끊임없는 변동과 무작위 보상으로 인해 화면에 계속 붙어서 항상 다음 복용량의 도파민을 갈망합니다. 스릴을 찾기 위해 자본 규모를 늘리고 더 자주 거래하고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라인 141. 끊임없이 사고 파는 것은 종종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최고의 수익성 있는 전략입니다. 함정을 피하려면 가격을 보기 위해 5분마다 앱을 열면 주가가 올라갈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당신은 단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지켜보고 있을 뿐이고 의도치 않게 중독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독을 거래하는 것 외에도 정보를 검색할 때 또 다른 위험한 인지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헤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구글이나 유튜브를 열고 검색창에 주식 시세 표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당신의 두뇌가 무의식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걸러내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반전 신호, 바닥 낚시 기회 또는 폭등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만 클릭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경고를 돼지와 스팸으로 간주하여 무시합니다. 이 편견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합니다. 당신이 주식 A를 매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 검색하면 두 개의 비디오가 나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상에는 위기 경고, 다른 영상에는 곧 강력한 회복이라고 적혀 있다.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해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라린 진실이 아닌 진정제를 갈망하기 때문에 회복 비디오를 선택할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맛을 즉시 인식하고 낙관적인 요리로 가득 찬 향연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비관적인 분석은 뉴스피드에서 점차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만 반영하는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코챔버 효과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젤로나 텔레그램의 상품 그룹도 이러한 맹목적인 신뢰 강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줄을 서서 함께 해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며 감히 의심하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거짓 믿음이 공명하며 희망의 거품이 터질 때까지 부풀립니다. 라인 161.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포럼은 불멸의 기술주라는 신념으로 가득 찼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컨퍼런스에서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반복됐다. 2021년 게임스톱 행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망상의 무서운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에코챔버에 자신을 가두어 현실이 그들을 덮칠 때까지 잘못된 믿음을 증폭시켰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역설을 드러냈습니다. 즉,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면 과부하된 뇌는 기존 믿음과 모순되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보 폭발 시대에 우리의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좁아졌습니다. 우리는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저주를 풀려면 부자연스러운 습관, 즉 의도적인 불편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방금 주식을 샀다면 이 주식은 왜 폭락할까? 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가장 비관적인 보고서를 읽고 가장 가혹한 비판의 말을 듣고 주장의 허점을 찾아보세요. 그 느낌은 쓴 약을 삼키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지만 그 쓴맛은 망상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지력에만 의존하여 이를 수행한다면 몇 번 시도한 후에 확실히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은 물과 같아서 항상 가장 낮은 곳, 편안하고 저항이 가장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쁜 소식을 검색할 수 있지만 내일은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달콤한 소식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정보 환경을 강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채널과 까다롭다고 알려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팔로우하세요. 중요한 댓글이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원하지 않을 때에도 강제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인 181.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사이렌 섬을 통과해야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이렌은 모든 선원이 이성을 잃고 바다에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매혹적인 목소리를 지닌 괴물이다. 오디세우스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노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도전하는 대신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아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은 노래를 듣고 싶어서 항해사에게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부탁하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원하고 소리 지르고 풀어달라고 명령해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배가 지나가자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자 오디세우스는 미쳐서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정해진 규칙을 따랐습니다. 보트가 안전구역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전념장치라고 합니다. 즉, 미리 정해진 경로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 친구는 당황하거나 욕심이 많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친구가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하세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연결은 자동 손실 중지 주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식 애플리케이션은 조건부 주문 또는 손절매 주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버튼을 누르는 데 따른 감정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도 규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운영 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무에서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주식을 구매하자마자 즉시 목표, 손절매 가격으로 자동 매도 주문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100영에 매수했다면 10% 손실에 해당하는 90영에 자동 매도 주문을 하세요. 가격이 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시장에 푸시합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회의 중이거나 업무로 바쁘더라도 매도 주문은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이 기술적 연결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본능이 일어나 모든 재정적 성취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라인 200일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전력판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정신적으로 싸워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당신은 자신만의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실을 막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메타인식을 연습하려면 메모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막연한 감정만을 토대로 거래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차트를 보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듣기 위해, 주변 친구들이 모두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서, 지루해서,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다른 코드로 바꾸고 싶어서 판매합니다. 메모가 부족하면 사고의 공백과 반복되는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투자 일기는 당신 행동의 모든 편견과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가장 진실한 거울입니다. 구매 주문을 하기 전에 정확히 5분 동안 다음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세요. 첫째, 나는 왜 이 주식을 샀는가? 구체적인 이유를 완전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늘어날 것 같아서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또는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정말 탄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헛된 추측에 불과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손절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는 초기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준점입니다.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결승선을 뒤로 이동하게 되어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셋째, 나의 이익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숫자는 너무 일찍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실제 기대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용기가 있게 됩니다. 넷째, 나쁜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정신적으로 대비하세요. 대처 옵션을 나열하면 시장이 실제로 심하게 변동할 때 필요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인 221. 이는 구매 충동과 주문 행위 사이에 필요한 단절을 만들어 일시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모는 현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투자 논제를 테스트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은 인공지능, AI를 검토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AI의 구매 이유를 입력하고 나의 이 투자 논리에서 약점과 위험을 찾아보세요 라고 질문하세요. AI에는 감정이 없으며 자존심을 존중하거나 쓰다듬지 않지만 날카롭고 객관적인 비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수로 간과한 거시경제적 위험, 경쟁업체 또는 환율 변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대화 과정은 감정적인 결정을 체계적인 투자 계획으로 전환하여 판단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AI는 전능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가치는 어두운 면을 보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메모하고 댓글을 달는 습관은 점차 충동적인 흥분을 가라앉혀 시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정당화하려고 스스로를 강요하면 자연스럽게 더 까다롭고 조심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5분간의 성찰의 시간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결정과 당신을 파산하게 만드는 실수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은 의지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행동을 바꾸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메모 작성 과정은 방화벽 역할을 하여 감정적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사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에는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 즉 행운을 찾는 사람과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단기간에 계정이 여러 번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그들은 유성처럼 잠시 빛났다가 실패와 빚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생존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극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돈을 잃지 않는 것과 최대한 오랫동안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인 241. 항상 위험을 두려워하고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는 똑똑한 겁쟁이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겁쟁이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지만 달려드는 용감한 사람은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은 워렌 버핏과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철학입니다. 버핏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말라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말라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익 추구보다 자본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확언이다. 아직 자본이 있을 때에도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본을 잃으면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복리를 살펴보세요. 마술이지만 시계열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50%의 손실은 수년간 연속 10%의 이익을 없애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공하려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필요는 없으며 결정적인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을 위험과 죽음으로 가득한 지뢰밭을 걷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맹목적으로 걸을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의 세심한 배려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갈 것인가? 신중함은 모든 기회가 피를 흘리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매력적인 제안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성숙한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시장은 항상 존재하고 기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은 무한정 스스로 생성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화면에서 춤추는 숫자 때문에 노동과 축적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파산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신뢰, 인간관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매일 파산하는 47명, 가족의 비극 47명, 규율 부족으로 억눌린 꿈 47명. 당신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택할 권리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라인 261. 그것은 당신이 본질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귀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손절매 주문 설정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작은 규칙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단순한 습관은 시장의 폭풍우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갑옷입니다. 금융세계는 돈이 항상 규율로 돌아가는 가혹한 전쟁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심리를 통제할 수 없다면 시장은 무자비하게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핫한 주식 코드를 찾는 데만 열중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생각을 연습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체계적인 투자자는 항상 운이 좋은 투자자를 이깁니다. 행운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규율은 완전히 숙달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시장이 20% 폭락한다면 내 가족을 보호할 계획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금융게임에서 당신의 진정한 위치를 정의할 것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공황과 절망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세요. 하늘이 아직 푸른 때부터 자신의 안전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보유하고 있는 자본 한 푼도 내일 번영하는 성을 짓기 위한 벽돌입니다. 투자는 위험과 행운이 가득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마라톤입니다. 최종 승자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배를 조종하게 하는 대신 지식과 규율이 길을 안내하게 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투자자는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정했다는 것뿐입니다. 라인 281. 진정한 목표는 자유, 마음의 평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능력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일시적인 변동이 매일의 잠과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규율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면 시장은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작게 시작하세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절매 주문을 설정하세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5분은 귀하의 재정적 미래 전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운명에 맡기자는 본능에 잠시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게임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했고 당신 안에 있는 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새로운 대본을 작성할 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현명한 겁쟁이가 되세요. 맹목적으로 용감한 자들은 게임을 떠났고 징계를 받은 자만이 남았다. 규칙을 준수할 만큼의 용기와 달콤한 열매를 거둘 날을 기다릴 만큼의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생각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입니다. 정신을 해독하고 방어력을 구축하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47명의 사람들이 파산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을 끄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훈육 시스템이 스스로 알아서 관리되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재정적 미래는 귀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경계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번영과 자유의 결승선, 규율 있는 자들만을 위한 곳에서 만나요.